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광주 제2수원지가 34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무등산을 오가는 길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호남 고속철 2단계 노선을 놓고 또다시 지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노선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광주 서울 보궐선거가 다자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정의당과 노동당, 국민모임은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시범 경기에서 4연승을 기록하며 우려와 달리 탄탄한 투수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의 상수원인 제2수원지는 지금은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지만 한때 인기 있는 유원지였습니다. 이 추억의 공간이 34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되돌아옵니다. 정용 기자입니다. 초록 물감을 풀어놓은 듯 진한 비치색으로 물들어 있는 제2수원지. 1981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출입이 통제돼 그동안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대 18,000여 제곱미터가 오는 토요일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자연 경관이 빼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엔 나들이나 소풍 코스로 유명했던 추억의 장소가 34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시민 이수원지 정치도 느끼고 등산도 페라게스트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펜시를 저희들이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개방으로 인해 무등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더욱 재밌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수원지 담장을 따라 우회에서 무등산에 올라야 했지만 이제는 이수원지를 가로질러 용추폭포를 지나 장불제 서석대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물과 꽃을 벗어나가는 이수원지 탐방로는 증심사 지구에 집중된 무등산 탐방객도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폭포가 있는데요. 폭포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봄꽃이 개할 시기가 됐으니까 봄꽃도 보시면서 가시면 아주 좋은 탐방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변 일대의 매화 개화 시기에 맞춰 이수원지의 빗장이 풀리면서 화순 이설 적벽에 이어 추억의 공간이자 청량한 쉼터가 하나 더 시민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의 자연 환경이나 문화, 역사 인물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관광 상품이 개발됩니다. 광주시는 무등산의 관광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지역에 산재한 고유 문화유산을 개발하고 이를 생태, 역사, 문화 탐방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외 관광객 특성에 따라 시가 문화권이나 문화재, 역사 인물을 반영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무등산을 관광 명소화할 방침입니다. 호남 고속철 개통이 오는 4월 2일로 확정되면서 이후 승차권에 대한 발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코레일은 아침 7시부터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새로운 호남선 KTX 시간표를 공개하고 4월 2일 이후 열차표에 대한 예매와 발매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KTX는 광주 송정역에만 정차하는 것으로 일원화됐고 성인 1명당 일반실 요금은 주중과 주말 동일하게 46,800원입니다. 어렵게 갈등이 봉합됐던 호남 KTX 2단계 노선이 기획재정부에서 기존선 활용을 고집하면서 제2의 노선 갈등이 불거질 조짐입니다. 이 대통령 공약 사업까지 무시하고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기획재정부의 행태에 지역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 주민들이 오랜 수건인 KTX 2단계 사업에 조속한 건설과 무안공항 경유 노선을 촉구했습니다. 기존선을 개량하고 무안공항으로는 지선을 깔겠다는 기대와는 경제성에만 치중한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무안공항과 목포로 철도로 이용하면 연간 50억 원의 운영비가 더 들어가고 송정에서 목포까지 구간을 고속철과 새마을호 등 일반 기차가 함께 사용하게 돼 안전성은 물론 저속철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정을 거쳐 아주 한평을 거쳐 목포로 간 노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속철도 아닐 뿐만 아니라 무한 국제공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쏟아부었던 경부선 KTX 사업과는 달리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도 호남선만 건설비 절감을 운운하는 것은 지역 차별이란 지적입니다. 8월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실설이 못 들어가고 불행된 예산이 400억입니다. 올해 세워진 예산이 600억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연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충북 오송 송전이 간 KTX 1단계 노선이 다음 달 공식 개통되지만 2단계는 여태 노선조차 확정짓지 못한 채 표류하는 실정. 당초 2017년 완공 예정이었던 KX 2단계 사업은 노선 문제로 2020년으로 3년가량 늦춰졌습니다. 그런데 무안공항과 나주역을 동시 경유하는 합의 노선에 대해서 기재부가 딴지를 걸면서 사업이 또다시 늦춰지지 않을까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은열철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단을 남북이 함께 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주 유대회와 같은 국제경기를 통해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며 단일팀 구성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의원은 유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촉구 결의안을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이달 말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달빛동맹 협력 4년타를 맞아 지속적인 교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와 대구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영호남 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각각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두 도시의 민간협의체 구성과 민간 교류협력의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첫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불법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을 제한하면서 정책 대결도 봉쇄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불법 탈법 선거운동 촉발 건수도 만만치가 않아서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것도 속출할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전남도 내 179개 농수축 산림조합 가운데 선거가 치러진 곳은 145곳. 지금까지 불법 탈법 선거운동으로 선관위와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186건에 달합니다.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 당선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도 30건에 달해 선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품 향응 제공 사례는 전체 적발 건수의 60%를 넘어 돈으로 얼룩진 선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고발 조치된 사례는 대부분 선거인 등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을 약속하여 조치된 것이며 조합마다 평균 2,000명 안팎의 한정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가 치러지면서 은밀한 표 거래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더구나 선거운동 기간은 13일로 짧고 후보자 본인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데다 운동 방법도 전화와 인터넷, 문자 등으로 한정돼 불법 선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발 건수는 개별 조합 선거와 비슷하고 공직선거보다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반이 돼서 앞으로는 많이 개선점이 되면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거로 믿습니다. 조합장 동시선거는 마무리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서구 1 보궐선거가 최소 5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연합 후보가 아니라고 해서 후보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다며 전정배 전 장관과의 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천호선 대표는 야권 혁신을 위해 정의당과 노동당, 국민모임 등과는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 1 선거전에는 여당과 새정치연합 후보, 정의당 강은미 후보, 통진당 주남일 후보와 천 전 장관 등 최소 5명이 뛰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도심에서 잇따라 389경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광주시 동구 산수동의 길가에서 한 남성이 389경 실탄 한 발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이 앞서 그제도 광주 전남대병원 화단에서 389경 실탄 6발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연관성을 수사한 뒤 별다른 혐의점이 나오지 않으면 폐기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빛바람 혁신도시와 연계된 신대생에너지와 문화기술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혁신도시 연계 광주발전 전략토론회에서 조인영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전력과 전기연구원 분원, 에너지기술원 분원 등을 연계시켜 광주를 에너지밸리로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오는 9월 개관 예정인 아시아 문화전당과 혁신도시로 이전한 문화예술기관을 연계시켜 문화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20일 실시되는 제21회 광주상위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 특별위원이 선출됐습니다. 광주 상공회에서는 오늘 투표를 거쳐 상위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 의원 70명과 특별위원 10명을 확정했습니다.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박흥성 현 회장과 김상일 호반건설 회장 측은 오는 16일까지 후보 등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부회장단은 경선 후유증을 피하기 위해 두 후보 측이 단일화를 통해 후보 추대를 요청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달라졌습니다. 오키나와 연습 경기 9전 전패의 모습은 사라지고 투타의 조화로 시범 경기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마운드가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발부터 마무리까지 탄탄함을 뽐내고 있는데요. 4차례 열린 시범 경기에서 기아의 총 실점은 단 7점. 오키나와 연습 경기 9전 전패, 109실점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어제 열린 넥센전에서는 신인 투수 문경찬과 이준영이 각각 4이닝과 1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타선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해 차곡차곡 점수를 올렸습니다. 시범 경기에 꾸준히 출장하고 있는 최희석은 2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며 실점 감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 목동에서 넥센과 시범 경기 2차전을 치르고 광주로 돌아옵니다. 주말에는 광주가 챔피언스필드에서 올 시즌 첫 홈경기가 열립니다. 상대는 LG 트윈스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주말 시범 경기에서는 새롭게 개편된 응원단이 팬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광주FC는 일요일 오후 2시 K리그 클래식 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대전 시티즌도 올 시즌 1부 리그에 승격한 팀으로 2라운드 경기는 승격팀 간의 자존심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는 대전과 최근 2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무실점 완승을 거둔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시즌 첫 승을 올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아이돌봉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고용노동청에 촉구했습니다. 공공 비정규직 노동조합 아이돌봉 광주지회는 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노동자가 체불임금 진정서를 냈지만 50일 넘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항의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교통비 지급이 중단되고 근무 시간이 월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돼 4대 보험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와 노동청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중국 조선족 민족학교에 한글 도서 2만 권을 지원합니다. 시 교육청이 지원하는 책들은 지난해 학생과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것들로 중국 현지의 25개 조선족 학교에 보내집니다. 시 교육청은 오늘 오전 한글 도서 지원센터에서 환송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흑산 홍어가 대풍어를 기록하고 있지만 어민들의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신안수협 흑산 지점에 따르면 최근 흑산 홍어가 하루 입반량 1,500마리를 기록해 판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판매 가격은 8kg 이상 홍어 암컷 한 마리 가격이 40만 원 이하로 떨어지고 경기 침체 등으로 소비마저 부진해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전라남도가 양식수산물 생산비 절감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학계와 연구기관,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양식수산물 생산비 절감 실무팀을 구성하고 어류, 해류, 해조류 등 10개 품목의 생산비를 10% 안팎까지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품목별로 2~3명의 표준 어업인을 선정해 생산비 절감을 모니터링한 후 생산비 절감 기술 지도와 우수 사례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도내 양식업의 순소득 비율은 넙치가 15%, 조피볼락이 15%, 전복이 37%에 그치고 있습니다. NH무역이 세금이 면제되는 조사료 종자에 부가세를 붙여 양축 농가에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교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H무역은 지난달 개정된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조사유종자 전체 품목의 세금을 면제받기로 했지만 이를 어기고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유대회 기간에 활동할 서포터즈 5만 명을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시나 자치구 또는 조직위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민원실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서포터즈는 유대회 기간 동안 국가별, 경기장별 응원과 선수단 환영 및 환송 행사 등을 맡습니다. 비가 금방이라도 내릴 것처럼 하늘은 잔뜩 흐려져 있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에는 낮에 한두 차례 비가 오겠고요. 오후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주말엔 해가 비추면서 날씨가 참 좋겠는데요. 특히 휴일은 광주가 19도까지 오르면서 이는 4월 중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말에 전남 곳곳에 봄꽃 축제가 개막하니까요. 나들이 떠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지만 광주 전남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름이 많이 끼다가 차차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아 있는데요. 광주 5도, 화순 영하 2도, 장도 영하 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화순이 13도, 구례 11도, 여수 1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도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또 한 차례 봄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을 그나마 조금 달래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